저의 최애 도시 경주에 왔습니다. 경주의 늦은 봄, 이팝나무가 하얗게 온 사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감성술래, 내 마음 다시 봄이라는 타이틀의 1박 2일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국가 지원의 전액 무료 여행이었고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니까요. 제 영상 쭉 보시고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은 맥도널드 보문단지점 테라스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겠다. 푸르른 길을 걸어 저희가 향하는 곳은 보문단지의 황용원입니다. 매번 오가면서 보기만 했던 건물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라진 황룡사지 구축 목탑을 본따서 만든 건물이라 늘 그 정체가 궁금하고 시선이 갔던 곳입니다. 건물 얘긴 뒤에 또 하기로 하고요. 로비로 가니까 바로 참가자 확인을 하고 명찰과 에코백 그리고 조끼를 나눠주셨습니다. 경주에서 단체 여행은 10년 전에 시티투어와 쉼표 경주 독자분들과의 당일 여행 이후로 처음인데요. 공짜 여행이기도 하지만 테마가 확실한 여행이라서 뭔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종교문화 여행입니다. 경주 내 5대 종교 성지를 찾아 느끼고 깨닫고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무교이지만 이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를 성지를 이제 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여행이 아니다라는 마음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오셨든 모르고 오셨든 이 파란색 조끼를 입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1박 2일 동안은 순례자가 됩니다. 무엇을 찾아가느냐? 내 인생을 찾아보는 순례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5개의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1박 2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1박 2일만큼은 우리 국민들 중에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한번 좀 쉬시면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3년 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종교문화여행 공모전을 했어요. 전국에 이 타이틀 자체가 종교문화여행이에요. 종교 성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감성술래가 3년 전에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지원, 경상북도 지원 그리고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1박 2일 동안 1년에 작년에 14번, 올해는 13번, 초창기 첫 해는 11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첫 장소는 천도교의 발상지인 용담정입니다. 경주를 숱하게 드나들었어도 용담정은 처음이었는데요. 천도교의 뿌리인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선생이 득도를 한 장소이자 천도교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미산 계곡을 따라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연못 용담을 지나 계곡이 흐르는 산길을 잠시 걸어 올랐습니다. 나무 그늘 사이로 드는 볕은 따사롭고 발은 가벼워서 이렇게 걷는 것이 새삼 참 좋았습니다. 용담교 넘어 팔짝지붕의 용담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용담정 수도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냥 앉아서 인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에게서 동학과 천도교 그리고 수은 최재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천도교의 교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늘님처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3.1운동 중심의 천도교가 있었고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출발 역시 천도교 소년회와 방정환 선생의 역할이 컸음을 알았습니다. 용담정 위쪽의 용추각과 주변 계곡이 참 아름다워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이후 저희는 진성관이란 곳에 모여 앉았습니다. 달콤 새콤한 오미자차와 떡, 약과 등 주전부리가 1인상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아, 정말 설레었습니다. 너무 막 먹으면 좀 교양이 없어 보일까봐 조금씩 뜯어먹고 나에게 올리는 청수라고 해서 이 천도교식 의식을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이 물에는 생명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물이 없이는 어떤 음식도 만들 수 없기에 이 물만 있어도 모든 음식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하늘에 올리듯이 하늘님께 올리듯이 나에게 올려보겠습니다. 이 물을 3번으로 나눠 마십니다. 첫 번째 물은 내 목을 적시고, 두 번째 물은 내 몸을 적시고, 세 번째 물은 내 마음을 적시어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으로 수행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음 카드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각 카드에는 삶을 성찰할 만한 여러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카드는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참 어렵네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뽑은 카드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생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으로 저를 지목해서 감동했습니다. 자신에게 쓰는 편지도 썼습니다. 이 여행이 잊혀질 즈음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오후 프로그램에 쓰일 태극기 바람개비도 만들었는데요. 첫 장소 용담정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유교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서학서원이었습니다. 서학서원에서 저는 숙박한 경험이 있고 또 친구와 멋진 추억을 나누었던 곳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엔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습당에 둘러앉아 대금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경주에는 소리만 들어도 만가지 근심이 사라진다는 만파식적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만파식적이라 생각하고 대금 소리를 감상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렸습니다. 강당 창밖으로 예스런 담장과 햇살 머금은 둥구스름한 고분이 보여서 그 정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처용무 시연이 있었습니다. 처용무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해요. 역신을 쫓아낸 처용의 사뿐사뿐한 몸짓을 감상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선이 짙어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이렇게 궁중무용을 볼 기회가 잘 없다 보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간이었고요. 시연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 모두 처용무를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 같이 강강수월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날이 좀 더웠는데 한참 뛰놀고 나니까 이렇게 살얼음이 동동 띄어진 식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와, 이때부터 와, 이거 정말 공짜 여행 맞아? 싶을 정도로 이 주최 측의 센스 있는 준비와 알짜배기 스케줄에 감동했습니다. 엄선해서 가져오셨는지 식혜도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천도교에 이어서 유교의 장소까지 둘러보고 나니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주 시내로 갔습니다. 아까 만든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봉황대 근처를 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질녘 고분군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순간이네요. 봉황대 앞에 경주 3.1운동 발상지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아까 만든 태극기를 헌기했습니다. 봉황대 주변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이곳이 경주 3.1운동 발상지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경주 3.1운동은 대구 3.1운동의 여파로 일어나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주도한 덕분에 경주에 기독교가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대 앞에서는 1902년 설립된 경주 제1교회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3.1운동과 애국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구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구에서는 3월 8일에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이후 목사님을 따라서 봉황로를 거쳐 경주 제1교회로 향했습니다. 경주 제1교회에는 100여 평 규모의 석조 예배당이 있는데요. 1951년에 건립되었고 당시 경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해요. 저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었습니다. 띠로리 하는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대단히 웅장하고 압도적인 사운드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주 들으시나요? 야, 정말 홀리한 기분을 제대로 만끽한 것 같아요. 저쪽 전면에서 찍는 게 더 멋있는 거. 아까 들어올 때 그냥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처음 가본 식당인데 한정식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과 합석이어서 돼지런하게 먹지는 못했고 어색하게 그러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짜 여행인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는 베이스 캠프인 황룡원으로 돌아와서 청사초롱을 들고 탑돌이 체험을 했습니다. 되게 깜찍하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재현한 이 건물의 이름은 황룡원 중도타워라고 하네요. 이 중도타워를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세 황룡원을 도세 시작 도세 도세 황룡원을 도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황룡원을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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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원을 도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황룡원을 도세 그리고 드디어 황룡사 중도타워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 건물에서 자보다니. 여기는 일반 숙박객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단체, 기업 대상 혹은 이렇게 지자체 연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밤이었는데요. 저희 자매 외에 다른 두 분과 함께 숙박을 했고요. 넓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황룡원은 이 동국제강에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창업주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네요. 다음날 이른 아침 황룡원 구층 법당에서는 새벽 예불이 진행되었습니다. 꼭대기층에 이런 법당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예불은 스님 대신 이 행사를 주관한 놀이와 답사연구소 대표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 황룡사지 구층 목탑을 재현한 이렇게 높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경험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곳 테라스에서 바라본 보문단지의 전경은 더욱 멋진 경험이었고요. 언제 또 이곳에 올라와서 보문단지 전경을 보겠어요. 경주는 특히나 이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서 이런 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황룡사지 구층 목탑 형태를 음각한 저 건물은 경주타워입니다. 황룡원 외에는 그나마 저곳이 전망대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불을 마치고 중도타워 옆에 있는 석불관에 들어갔습니다. 이 석굴암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3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대표님이 석굴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자세하고 흥미로운 설명 덕분에 석굴암에 다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자꾸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불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룡원 중도타워 정말 멋지죠? 전 사실 예전에는 좀 반감이 들었는데 또 막상 이곳에 머물다 보니까 어차피 유적지구도 아니고 보문단지에 이런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황룡원 조식도 당연히 처음인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템플 스테이 하면서 먹었던 절밥이 떠올랐는데 솔직히 여기서 먹은 게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서. 오징어 진미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청지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후 가볍게 황룡원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일반인이 상시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 또 오겠나 싶어서 더 둘러보게 되고 뭔가 특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불심과 재력이 합쳐지니 나온 결과물이랄까? 그걸 좀 배웠어. 대단해 진짜. 여기선 기업에서 이렇게 돈 주고 연수원으로 많이 하겠다. 황룡원 숙소 211호 밖에서 많은 풍광입니다. 이렇게 넓은 정도 있고 저 앞쪽에 보이는 건물도 숙소예요. 황룡원에서의 짧은 1박을 마치고 아침 식사 후에 향한 곳은 경주 남산입니다. 삼릉이 있는 서남산 입구에서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해박하신지 새삼 경주를 다시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경주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경주에 대해서 또 너무 모르지 않았나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알고 봐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삼릉 소나무 숲은 언제 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소나무들을 안아보거나 만져본 적이 없었을까요? 올 때마다 항상 바라만 봤던 것 같은데 이날은 이렇게 맨발로 소나무 숲도 걸어보고
나무도 쓰다듬고 나무 하나에 길에 앉아 명상도 했습니다. 다음에 혼자 오게 되면 그때도 꼭 나무를 안아주고 또 명상도 해봐야겠다 다짐했어요. 제가 택한 나무가 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여서 본의 아니게 거의 눕듯이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짧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혼자 오면 좀 길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맨발로 솔숲을 걷는 일은 초심자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인 유행인데 저는 사실 맨발 걷기를 거의 처음 해보거든요. 솔잎이랑 솔방울이 좀 있어서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삼릉 골짜기 길을 걸어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남산은 경주 불교 유적의 보고죠. 남산을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가봤다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석불석탑이 산지한 산입니다. 500m쯤 올라가 머리 없는 석불좌상인 냉곡 석조 열애자상 앞에서 경주 남산연구소 소장님께서 이 남산과 석불석탑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앞에서는 반야심경을 함께 외기도 했고요. 따로 절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불교를 이해하는 과정 삼아 나름의 의식을 치른 것 같습니다. 산을 조금 더 올라서 성각 육존불 앞에 닿았습니다. 넓은 바위면에 선으로 새겨진 불상인데요. 남산은 정말 돌만 보이면 불상이고 석탑이고 또 불상이 있던 대좌입니다. 그래서 이날 설명을 들은 유적들은 정말 극히 일부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올라가니 남산 아랫역이 잘 보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망산이 보이는 자리에서 남산에 대한 설명을 더 들었고요. 소장님이 직접 촬영하신 배동 석조 열애 삼존입상의 사진과 그 사진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죠.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은 미소 짓는 보살의 얼굴로 유명한데요. 현재는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이렇게 햇빛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남아 있어서 이 햇살 아래 아기처럼 천진하게 웃는 보살상의 얼굴을 볼 수 있었네요. 이제 남산을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설명을 또 듣고 나니까 남산 제대로 다시 한번 올라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솔숲을 걷습니다. 걸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뻗어나가되 단단히 뿌리 내린 소나무들. 그렇게 비슷한 듯 다른 모습으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숲을 이룬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점심 식사는 서남산 입구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동생은 전날 저녁보다 이날 점심이 훨씬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 다 맛있었습니다. 다만 책에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맛이냐 한다면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무난한 한정식이었습니다. 밥 먹고 버스에 탔는데 와, 어바웃 커피 아메리카노를 나눠주셨어요. 식혜에 이어 이런 센스. 어바웃 커피는 제가 성인 되고 경주 처음 왔을 때 처음 마셨던 커피였는데요. 마지막 장소는 천주교 진목정 성지에 갔습니다. 병인박해 때 순교한 세 분의 복자께서 피신하셨던 곳이고 또 순교 후에 묻히신 곳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이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신 예쁜 꽃을 받아서 헌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3.1운동 표지석에 헌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턱 아래 있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짐을 묵상합시다. 종교 성지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각 종교를 존중하고 또 성인들을 추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진목정 성지 순교자 기념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예배당이었는데요. 신부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욕심내지 말자, 행복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는 소프라노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남편분과 함께 성가를 불러주셨어요. 와, 노래를 듣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영상에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성악가 선생님께서 저랑 동생을 콕 집어서 나와서 노래를 불러라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음치여가지고 동생에게 큰 의지를 한 채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천도교, 유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까지 5대 종교 성지를 모두 둘러보는 순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룡원에 모여서 1박 2일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너무 센스 있게 간식으로 교리김밥, 최영아빵, 단석과 보리빵, 그리고 과일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정말 짧은 영상에 제가 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이 주최사인 놀이와 답사 연구소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와 센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단체 여행은 사실 저는 돈을 주고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행을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이고 경쟁률이 꽤 치열합니다. 제가 감성술래 하면 내 마음 다시 봄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감성술래 내 마음 다시 봄. 이렇게 정말 멋진 1박 2일 경주 감성술래 내 마음 다시 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경주를 오랜 시간 드나들면서 이 구장에 대한 애정이 참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여행으로 새로운 경주를 경험했고요. 제가 아직 경주를 잘 모르는구나 깨닫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 알아가고 싶네요. 모쪼록 여러분도 이 여행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저와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